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우리 한국이 또 한 번 높은 수익을 올리며 해외 첨단 무기를 수출해 한국 방산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지난 16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방어 역량을 질적으로 보충할 한국형 방공체계 MSAM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것인데요. MSAM이란 우리가 개발한 최첨단 방공 요격 무기체계인 천공2를 말합니다. 이번 계약 성공으로 인해 우리 한국은 무려 129억 디르함, 하나로 약 4조 1370억 원의 역대급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 계약을 맺을 경우 이는 천공2의 첫 해외 수출이자 수익 규모로서도 역대 최대 수익에 달하는 쾌거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에 대해서 경계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방공 요격 체계의 장점만을 합쳐 강력한 요격 성능을 가진 천공2는 항공기뿐만 아니라 적이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같은 공격 무기까지 막아낼 수 있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핵심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비슷한 무기 체계인 패트리어트 팩3 요격 미사일을 미국이 개발하는 데 30년의 시간이 걸린 반면 우리 한국은 이에 3분의 1 수준인 불과 10여 년의 기간 만에 천공2를 개발해내 우리 한국이 가진 최고의 기술력을 세계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공2를 개발하는 데 있어 한 어부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는데 대체 이 어부는 뭘 발견한 것일까요? 아랍에미리트는 무엇 때문에 우리 한국이 개발한 천공2를 원하고 있으며 유명한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아니라 한국의 천공2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을 앞두고 이 상황이 우려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천공 블록2를 도입하려는 이유. 이제까지 천공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나라는 예멘 후티 반군이 쏘아대는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였는데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얼마 전 16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천공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먼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천공은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블록1과 탄도미사일 등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개발된 블록2가 있는데요. 이 중 아랍에미리트가 구매하기로 계약을 맺은 것은 탄도미사일 방어가 가능한 블록2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공 블록2는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LIG 넥스원 등이 공동 개발한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천공 블록1의 개량형인데요. 천공 블록2가 개발될 당시 전 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탄도탄 방어 무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일본, 프랑스, 이스라엘 이 5개 국가뿐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종말 단계의 탄도탄 요격 기술은 극도로 어려운 최첨단 기술인데요. 천공 블록2의 아랍에미리트 수출은 지난 2017년부터 타진되어 왔습니다. 이미 당시 아랍에미리트와 우리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에 요격 미사일 시험장을 건설하는 방안까지 논의했고 이후 개발이 완료된 후 성능 시험과 전력화까지 마치면서 천공 블록2가 본격적인 수출 궤도에 오른 것입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는 미국과 대립 관계를 크게 세우고 있는 이란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이웃 중동 국가인 이란과 영토 및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아랍에미리트는 전역에서 이란의 미사일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020년 1월 8일 미군이 주둔한 이라크 공군기지에 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하는가 하면 얼마 전 11월 둘째 주에는 오만만에서 작전 중인 미영연합 전단 인근에 미사일을 쏘는 정신나간 행기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미 해군의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인 SX함에 7.6m까지 초근접 위협 비행을 감행하는 등 지나친 위협을 일삼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런 이란은 최근 미국과 아시아 지역의 최대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로가 군사, 정치, 경제, 무역 분야에서 협력을 갈수록 높여가고 있어 우리에게도 그다지 호의적인 국가라고 볼 수는 없을 듯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기름이 남아도는 중동 국가인 만큼 돈은 많지만 인구가 너무 적고 군사력이 약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900만 명에 불과하다는 인구조차 이 중 90%가 자국민이 아닌 일하러 온 외국인이기에 진짜 아랍에미리트 인구는 그중 11%인 105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 군사력 또한 15위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군 병력이 10만도 안 되는 반면 이란군은 다릅니다. 이란군은 터키군, 이스라엘군과 함께 서아시아 지역에서 단 3개밖에 없는 군사 강국인데요.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눈에 뵈는 것 없는 이란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당장이라도 될 수 있으면 가장 뛰어난 성능의 미사일 요격 무기 체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런 만큼 한국이 개발한 천공2가 눈에 들어온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동안 정부는 천공 블록2를 포함해 각종 우리 한국 무기의 중동 국가 수출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제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게릴라 공격을 일삼는 정무장 세력에 의한 교민 안전 문제, 협상력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당국의 발표는 사실 우리 한국 업체와 계약을 맺지도 않은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갑자기 아랍에미리트에서 공개한 것이라 우리 정부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도입 금액까지 밝혀 관계자들이 당혹해하고 있다는데요.
양욱 한남대 경영 국방전략대학원 겸임 교수의 말에 의하면 무기 계약의 가격과 조건 등이 계약 체결 전에 세세히 밝혀지면 다른 경쟁 업체들이 덤핑 등의 수단을 통해 이 계약을 가로챌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일은 없어야겠는데요. 미국이 30년에 걸쳐 개발한 성과를 단 10여 년 만에 해낸 한국의 천궁. 어쨌거나 아랍에미리트에 우리의 천궁 블록2가 4조 원대에 수출된다면 이는 충분히 자축할 만한 경사입니다. 그렇다면 천궁 블록2는 어떻게 해서 아랍에미리트의 선택을 받게 된 걸까요? 한국의 KAMD는 탄도미사일 요격 단계에 있어 가장 어려운 단계라 할 수 있는 종말 단계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KAMD는 단위 면적당 가장 촘촘한 편이기는 해도 종말 단계에 이른 탄도미사일의 탄두는 마 10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날아오기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탄두의 최종 유도를 위해서는 최후 단계에서 속도를 마 5 정도로 줄여야 한다는 점인데요. 아랍에미리트가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한국의 천궁 블록2는 이런 종말 단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의 최후 수문장 역할을 맡고 있기에 그만큼 높은 성능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일찍이 1998년에서 1999년 러시아 알마즈 안테이사와 함께 공동 개발로 적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이 공동 개발을 통해 우리 한국은 천궁을 개발했고 러시아 알마즈 알테이사는 S350BT야즈를 개발했는데요. 이 때문에 천궁에는 폴드 런칭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점이 러시아의 S350과 유사하며 포대 구성이나 운영 교리 등 많은 부분이 러시아 야전 방공 미사일과 매우 흡사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 이를 고지곳대로 적용시키지 않고 여기에 성숙도가 높은 미국의 기술도 함께 채용하는 성과를 보였는데요. 천궁이 발사되는 장면을 보면 시작부터 불길을 확 내뿜으며 날아가는 게 아니라 미사일 발사대 안에서 미사일이 퉁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런 다음 미사일의 측면에서 칙칙 하며 방향과 자세를 수정한 다음 로켓이 추진되며 빠르게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데요. 고체 추진 측추력기라는 기술 자체는 러시아의 기술 이전을 통해 얻은 것이지만 천궁은 이와 약간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S300이나 S400은 측추력기용 로켓 연소관이 하나이며 분사가 필요한 쪽 노즐을 막고 있는 마개를 순간적으로 분리시키며 그 구멍으로 추진가스가 나가게 만들어 측추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반면 천궁은 여러 개의 소형 연소관이 각각 달린 측추력기를 사용하는데 이 방식은 미국의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팩3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노력 끝에 2011년 8월 5일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미국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약 30년이라는 세월에 걸린 것에 비해 우리 한국은 불과 10여 년 만에 그와 비슷한 요격 미사일을 개발해낸 것입니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 가격도 훨씬 저렴한 지대공 요격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점은 미국의 기술진들조차 놀라게 만들었을 듯한데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가 쉬웠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2004년 4월부터 실시한 천궁 블록1의 1, 2차 사격 시험은 모두 뼈아픈 실패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진들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2005년 7월 초 3차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한 어부가 1차 시험 사격장 앞바다에서 1차 사격 시험 때 발사되었던 유도탄 잔해물을 건지게 됩니다. 개발진들이 이를 확인해보니 추진기관 쪽 연소관 조립 노즐부 근처에 구멍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측추력이 발생하면 안 되는 구멍에 측추력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발사된 미사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며 1, 2차 시험이 실패했던 것이었습니다. 추진기관에 구멍이 난리 없다는 추진기관 연구팀의 의견과 달리 진짜로 구멍이 나서 실패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개발진들은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검토했는데요. 추진기관들은 대부분 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내열재를 부착하는데 천궁의 경우 내열재에서 기포가 발생했던 것이 구멍이 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이후 개발진들은 새로운 공법을 개발해 기포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 신뢰성을 높였는데요. 2011년 5월 20일 3차 유도탄 사격시험 재실시 결과 14년 만의 연구기간 끝에 우리는 천궁 블록1을 개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천궁 블록1은 195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호크 미사일의 후속 대체 전력으로 개발되었는데요. 호크 미사일의 탐지 거리는 약 75km지만 천궁은 탐지 거리가 이에 4배에 달하며 동시 탐지 표적 수도 호크 미사일에 비해 약 40배 향상되었습니다. 탐지, 추적, 피하 식별, 유도탄 유도 기능까지 한 대에 모두 탑재되었기에 부대 작전 전개 시간이 대폭 감소되었는데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 KAMD 최후의 수문장 천궁 블록2. 하지만 북한의 탄도탄 위협이 커짐에 따라 탄도탄 요격을 위한 성능 개량형 개발이 거론되었고 이를 위해 개량형인 천궁 블록2가 개발됩니다. 천궁 블록2는 마하 5 이상의 속력으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유효 사거리 50km 밖 고도 20km 이상에서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천궁 블록2는 직접 탄두가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켜 적 미사일의 탄두를 무력화하는 히트킬 방식이지만 소형 전과 확대용 탄두가 터지며 그 파편을 적 미사일의 충돌 코스 앞으로 뿌려 폭파시킵니다. 이 때문에 히트킬 방식이 아니라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천궁 블록2의 수직 발사대를 통해 날아가는 천궁 PIP 미사일은 반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카나드 날개가 있으며 기존의 자세 제어용 측추력 장치 이외에도 무게중심 부근에 표적과 충돌하기 직전인 종말 단계에서 더욱 빠른 반응성을 얻기 위한 궤도 수정용 대형 측추력기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 대형 측추력기는 셔터 형태로 각 방향에 대해 추력 제어가 가능한데요. 이 셔터 제어 측추력기는 아스터 대공 미사일에 들어가는 시제품을 납품받아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에서 이를 더 발전시킨 것입니다.
것입니다. BLDC 모터를 장착해 실시간으로 셔터 크기를 조절해 추력을 제어하는 고난도 기술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최첨단 요격체계 천궁 블록2는 2016년 3월 18일 실제 탄도미사일 표적을 요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천궁 블록2 투직 발사대에서 발사된 천궁 PIP 미사일은 비교적 저고도에서 직접 요격 방식 히투킬 방식으로 요격했는데요. 이 외에도 2016년 5월에서 8월 동안 중장거리 요격 실험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16일 탄도미사일 요격용 천궁의 개량형인 천궁 블록2가 실전 배치 가능할 정도의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2018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했는데요. 천궁은 한 포대당 4대의 발사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외에 레이더 1대, 교전 통제소 1대, 레이더용 발전 기차 1대로 구성됩니다. 초기에는 INS 방식으로 유도되다가 적 미사를 추적하는 레이더 차량이 보내오는 지령에 따라 중간 유도를 받는데요.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는 자체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에 따라 적의 미사를 요격하게 됩니다. 천궁에는 신기술이 많이 적용되었다는 점도 훌륭하고 플랫폼의 여유가 커서 좀 더 요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고고도 버전도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패트리어트 팩3 MSA형의 미사일이 62억 원에 달하는 반면 천궁 블록2의 천궁 PIP 미사일은 발당 가격이 약 15억 원에서 17억 원에 불과할 만큼 가성비에서 패트리어트 팩3를 압도합니다. 그런 만큼 수출 시장에서의 추가 실적을 기대해 볼 만도 한 것 같은데요. 오래전부터 눈독을 들여왔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곧 천궁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천궁 블록2는 북한의 KN-23 초대형 방사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약 20여 개 포대를 2020년대 중반까지 배치 예정입니다. 기존의 천궁 블록1 포대가 18개인데 20여 개 천궁 블록2가 배치된다면 패트리어트 팩3를 합해 우리 군은 약 50개 포대에서 1500발 이상의 지대공 미사일로 이루어진 강력한 방공망을 갖추게 되는데요. 앞으로 더욱 개발이 기대되는 천궁인 만큼 변칙 기동이 가능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KN-23이나 화성8형 극초음속 미사일 등 갈수록 발달하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성능을 가지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